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힙합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선발이 열심히 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PT분이 아닌 일반 그 청취자죠. 예, 팟캐스트 애청자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내용이 길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답을 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이거를 또 이렇게 긴 내용을 쓰신 노고가 있고 성의가 있는데 답을 안 해주면은 또 서운해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일이 조금 바쁠 때는 솔직히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녹음을 좀 할까라고 하는데, 좀 전에 새로운 메일이 왔는데 동일한 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신 거군요. 우선은 이왕에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메일이 왔기 때문에 그 성의를 감안해서 내가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기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6세로 평택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작년 12월에 방송을 우연히 접하게 된 후 지금까지 선생님 책을 사서 경매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공부해 가고 있는 경매 초보 중에 아주 초보인 근로자입니다. 작년 12월이면은 지금 불과 며칠 전 아닙니까? 그죠? 책을 이미 주문해서 보시면은 큐브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책과 큐브는 좀 질적으로 다르죠. 내용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두뇌 개발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뇌 우뇌 하듯이 두뇌, 즉 생각하는 측면을 다르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습하는데 돈 아낄 생각은 첫째 하지 마세요. 학습하는데 돈 아끼는 태도를 보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죠. 그건 교육자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잔머리를 굴리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어떤 마음을 내셨을 때 크게 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음을 크게 쓰세요. 그릇이 커야만 크게 담는 것이죠. 네. 방송을 13년부터 하셨는데 전 14년도 끝날 때 알게 되어 아쉽기도 하지만 늦게나마 알게 된 것에 감사히 생각하며 열심히 청취 중입니다. 네. 소금쟁이 추천합니다. 소금쟁이. 내일부터 소금쟁이를 밴드로 유입을 시키고 1월달 중하순 날짜를 잡아서 실제로 이제 미팅을 통해서 그때 소금쟁이 소액투자 클럽에 대한 프리젠테이션하고 질의응답, 그 다음 각종 특강, 그 다음 각종 이벤트,
그 다음에 앞으로 소금쟁이들을 어떻게 5년, 6년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상세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왕이면은 초창기에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들어와도 크게 빛을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늘 방송을 들으며 느낀 것이 많이 바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쁘신 걸 뻔히 알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과 친한 동생의 안 좋은 일을 좀 상담받고자 고민 끝에 메일을 씁니다. 첫 번째 상담 질문으로 동생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생이 잘 알고 있던 사업을 하는 친한 누나의 빌라를 동생에게 명의를 2년만 잠깐 옮겨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동생 지인의 빌라 시세가 1억 3천 정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동생은 명의를 빌려주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1억 3천에 융자가 3천이 껴 있었는데 동생은 도와주고 싶어서 명의도 옮겨주고 동생 명의로 4천을 더 융자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집 시세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가 7천만 원에 그 집의 월세로 보증금 1,000만 원을 합쳐서 합이 8천이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동생에게 독촉장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융자받은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아서 독촉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약속한 2년이 다 되어가도 융자 이자도 제대로 안 내어서 더 이상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누나라는 사람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오래 옮겨준다는 말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은 집을 팔면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시세가 떨어져서 8천으로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융자를 값이 못 갚는다는 말만 하고요. 선생님, 이럴 경우에 그 누나라는 사람에게 동생이 빌려준 명의를 되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생이 술 먹고 사정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문득 선생님이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방법이 없고요. 이 누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빌려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쵸? 어떤,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고, 그냥 이제 대출을 더 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도 힘드니, 그냥 동생한테, 야, 니한테 명의를 좀 가져가 봐. 그래 놓고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이분이 금년 안에 어떻게 등기를 찾아가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겠군요. 이거는 그냥 동생분이 학습비를 지출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사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별의별 경험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학습비로 그냥 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건은 지금 8천만 원이면은 8천이 아니군요. 대출이 7천이죠. 7천에 5%라고 보면 350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꼴로 나가는 거면 지금 이 집에 지금 월세가 보증금이 1,000이라고 했으니 월세 단 얼마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한 30 받으면 1,000에 30이라도 받으면 그 30을 가지고 융자를 갚으면서 동생 명의니까 집값이 오르면 몰라도 집값이 정말로 지금은 8천밖에 안 된다면은 정말로 조만간에는 이거 대출을 갈아타는 시국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집이 8천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동생분이 몇 천만 원을 오히려 빚을 갚아줘야 되는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월세가 나온다고 해서 이자 주고 버틸 만한 속성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아마도 이제 대출 갈아탈 때 7천보다는 7천을 상환하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더라도 7천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집이 8천짜리에 7천 주는 놈이 어디 있어요? 한 4천 정도 주면은 동생이 3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잘못이고, 이거는 형법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해도 사기라고 특별히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냥 살살 달랜다고 할 것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럼 본인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장사를 하다가 32살에 장사가 망하면서 빚이 생기고, 나이가 32살이어서 웬만한 일반 회사에서 뽑아주지도 않았고,
그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공장이었습니다. 정확히 공장을 4년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아껴가며 생활하니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공장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닌 이런 생활을 하는 저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지금 전세자금으로 모은 돈이 4천만 원이 있고 6개월 정도 지나서 퇴직금과 그동안의 월급으로 모은다면 올해 중반에는 제가 5천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몰랐을 때는 전세집을 하나 구하고 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작은 장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적은 돈으로도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세를 얻지 말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경매로 집을 산 후에 원금이 나올 수 있는 우량 물건을 구입한 후에 회수한 원금으로 제가 살 때까지 경매로 얻어봐야 되겠다. 그쵸? 경매로 집을 산 후 원금이 나올 수 있는 우량 물건을 구입하고 회수한 원금으로 살 집을 얻겠다. 그러니까 우선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용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좀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겨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하다 망한 후 제가 신용도가 안 좋습니다. 아마 신용도가 제일 바닥일 것 같고요. 경매집을 얻게 된다면 저도 융자를 얻어야 할 텐데 융자라는 것이 신용도에 비교해서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작은 장사를 하려면 제가 직장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은 상태에도 집이라는 담보로 융자를 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는 담보대출을 하지만 신용을 좀 봅니다. 그렇지만 바닥이더라도 불량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이자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라는 것이 신용도에 비교해서 나오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 받은 상태에서도 집담보로 융자가 나오는가? 예,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장사를 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길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하시려는 장사에 사업자 대출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인이 낙찰받은 집에 대출이 껴있는데 후순위 대출로 또 받겠는가? 요즘에 은행들이 그렇게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후순위 담보대출 형태로 해서 돈을 뽑을 것인데 그것도 힘들어 보이는 게 통상 경매로 대출을 낄 때는 주로 한 80%까지 끼려는 어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아무리 시세가 높더라도 낙찰 금액 대비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직 경매 초보라서 첫 번째 경매는 선생님이 하시는 컨설팅에 의뢰해서 집을 얻고 싶고 운영하시는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세 번째, 네 번째 집들을 스스로 얻고 싶은데요. 홈페이지 도기안닷컴에 들어가도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의뢰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도기안닷컴은 팟캐스트, 팟빵에 연결된 도메인이고요. 인터넷에 도기안이나 대한공경매살표를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관련 정보가 수두룩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팟캐스트만 들어보셨고 뭔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글은 참 잘 쓰시는데 인터넷 검색 능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매의 기본은 인터넷 검색 능력이죠. 예, 그래서 전화기나 컴퓨터 한 대 가지면 웬만한 건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실력이 곧 경매 실력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미련한 사람은 그러면 컴퓨터 전자공학과 사람은 경매 잘하냐라고 묻는 그런 멍청이는 없겠죠. 예, 그거보다는 경매 업계에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잘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선은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나이 든 세대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성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큰 성과를 보려면 다른 젊은 사람보다 컴퓨터 능력을 배가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컴퓨터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화기 들고 전화만 쓰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쟁이들 치고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협회가 나오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아니면 114에 물어봐도 나오는 것이고요. 인터넷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만 검색하셔도 바로 다음 지도에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첫 번째는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경매 공부를 하세요. 그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하는 그 3, 4개월 동안이면 공부가 경지에 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PT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은 3개월 왔다 갔다 해서 거의 다 삽니다. 근데 이제 그 나름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바쁘신 분도 있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공부가 등한시되거나 게을르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서 PT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등한시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서 가르쳐 봐야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자율학습을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마인드 컨트롤, 즉 삶에 대한 스케줄 조절도 필요하지만은 외적인 조절과 자기 심적인 조절도 경매 실력인 거예요. 경매 고수라는 게 그냥 됩니까? 그죠? 마음이 굳건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한 행동을 규율하는 능력도 경매 고수, 즉 부자들의 일상적인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배양까지 하는 게 PT 과정인 거예요. 입에다가 수저에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게 교육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수저를 잡는 법을 알려주지. 그리고 못 잡으면 잔소리를 하지. 그때마다 아기 때처럼 10살, 20살 돼도 입에다가 밥을 떠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수한 고등교육은 항상 자율학습이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스스로도 공부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부자를 꿈을 꿉니까? 그런 단계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시는 분도 공부를 할 거면은 나는 공부는 안 하고 무조건 컨설팅만 할 거야 라면 모를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은 것이죠. 네. 자, 도기한 선생님, 연초부터 날씨가 너무 추운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흘 청취 중입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글이 너무 긴 건가? 라는 생각에 긴 글 읽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네. 지금 이게 상당히 길죠? 이게 한 페이지예요. 그런데 요런 와중에 아까 추가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도기한 선생님, 얼마 전에 메일을 보낸 36세 누구입니다. 메일을 보낸 후 일하다가 못 들은 알토란 강의를 듣다가 제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해보려고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낸 상담 내용이 전세 4천 정도로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경매를 한 건 한 후 추가로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이메일 상담 중에 선생님이 경매의 기본이 본인 집이 있는 전제라는 말을 들었던 후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알토란 방송에서는 선생님께서는 경매는 핵폭탄인데 본인 거주의 집을 경매로 할 경우에 경매의 장점을 100% 활용하기는 힘들기에 추천 안 한다라고 하셨다. 사실 제가 추가 경매로 제가 거주할 집을 얻은 후에 선생님 말씀처럼 지역이며 고통이 제약되는 부분이 많아서 고민하기도 하였는데요. 둔기로 맞은 것처럼 역시 선생님 말씀처럼 거주하는 집은 경매가 아니라는 말씀에 너무 스스로 공감이 되며 잘못 알고 있는 저에게 또다시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매는 본인 집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잘 사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뭔 말이냐면, 검을 쓰는 절세 검객이 감자나 양파를 깔 때
본인의 검을 빼서 깔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검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검객 입장에서 자기의 검으로 감자를 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까죠. 감자를 까는 데는 식칼, 부엌칼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 잡는 칼로 닭 잡을 일 있냐 이런 말들도 하는 것은 각각의 칼에 대한 규모에 맞는 어떤 대상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경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정도의 회복탄인데 그걸로 본인의 거주할 집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물론 집을 산 수는 있고 당연히 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검객의 검으로 감자도 깎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감자를 깎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죠. 누구나 그 검으로. 그런 것처럼 경매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핵폭탄인 면을 더 뚫어지게 봐야지. 자기 집을 살 목적으로 뚫어지게 보는 사람 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매라는 것은 핵폭탄이 되려면 지역, 금전, 종목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 집을 사는 경우에는 그런 걸 뒤지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를 익히고 경매에 적합한 효용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내 몸을 케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경매를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 당연히 자기 집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치고 경매에 대해서 성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살 때는 자기 집에 걸맞게 아닌 경우는 아니게끔. 왜? 다른 사람은 자기 집을 살 때 5가지의 조건을 성취해야만 산다면 저는 2가지만 조건이 성취해도 살 능력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조건이 낮게 검색되다 보니까 자기 집을 사지만은 경매 투자 쪽으로 오히려 수익도 더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건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교 근처로 집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학교 집 바로 걸어서 근처면 경매 물건은 없겠지만은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 2정거장까지는 괜찮다라고 봐버리면은 경매 물건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즉 그런 식으로 어떤 회색지대를 등한시하지 않고 넓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초보자한테는 없고 경매를 수년 한 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처럼 본인 집이 없고 전세자금도 4천 정도로 적은 돈을 가졌을 경우에 첫 경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4천으로 2건 정도 경매를 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월세 생활을 하면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건의 경매를 월세가 발생하는 경매를 얻고 매수할 때 시세 차익과 향후 몇 년 뒤에 매도하면서 이득 볼 부분까지 계산하여 제가 월세로 나가는 돈을 계산하여 이득인 게 계산되면 경매를 해야 할까요? 예, 두 번째 생각도 좋습니다. 우선은 자가주택을 먼저 사버리면은 확실하게 돈은 주는 거고 효과는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렇죠. 더더군다나 4천만 원으로 조금 더더군다나 전세가 있고 4천 있습니다가 아니고 총 돈이 4천이다. 그래버리면 사실은 좀 힘 빠진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자가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경매로 돈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2건의 경매로 월세를 좀 받으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본인이 다른 집에서 월세살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러나 월세 사는 거를 저는 정확하게 비추를 하기 때문에 월세를 있는 집을 구하면서 융자를 끼고 집을 마련해서 융자로 은행에 이자를 주는 게 월세 주는 것보다는 고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융자를 끼고 집 사는 게 월세 주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집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전세 월세를 선호하고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거는 자기 자유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대세가 되고 그게 돈 버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그러고 싶은 사람, 전세 살고 싶은 사람, 월세 살고 싶은 사람의 자유 의지인 것이죠.
본인의 선택인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대로 족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질문 주신 분 것처럼 나는 내 집이 필요해. 그럼 내 집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자유 의사니까요. 그죠? 살 집은 있어야 되고 월세는 부담이 사실 크기도 하고요. 경매로 거주할 목적으로 하기에는 경매의 장점을 다 못 살릴 것 같고 부족한 돈을 보험받을 가족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4천이라는 돈도 무척 큰 돈인지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배운 거 없고 글재주도 없어 두서없이 질문하느라 자꾸만 글이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려갑니다. 늘 바쁘셔도 건강하시고 웬만하면 방송 말고 메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왠지 부끄럽다고 했죠? 제가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그죠? 나이만 밝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걸 부끄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정신과든 알코올 중독을 끊든 도박을 끊든 어떤 테이블을 놓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자기 고백을 하는 그 어떤 영화 장면들 보셨죠? 자기 고백을 통해서 본인은 정정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단점을 감추려고 하면은 부끄러움이 오고 망설임이 오지만 단점을 드러내면 더 넓은 세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심하게 살 시간이 있나요? 그죠? 얼마 안 살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는 동안에 확실하고 과감하게 사십시오. 자, 오늘도 긴 상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남은 휴일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 4천만 원이 무척 큰 돈이지만요. 4천이 할 수 있는 어떤 효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4천으로 그 은행에 놔두면은 뭐 한 2%도 안 되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뭐 얼마 버는 거예요? 80만 원도 안 나와요. 한 70도 안 나올걸요? 예, 그런 돈이지만은 어떻게 세를 잘 들이면 1년에 몇백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을 좀 사놓으면 그게 또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저희 협회나 PT들한테는 일반적이고 다반사적으로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시시껄렁한 물건 수준을 잡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다른데 어떤 성공 사례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시시껄렁한 물건들을 되게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는 걸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은 참가의 의미가 있고 승패는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마라톤도 완주의 개념이 있다라고 백날 천날 떠들지만 실제로 마라톤에서 순위 이외에는 기억을 합니까 누가?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42km를 못 뛰죠. 저도 못 뛰니까요. 하지만 42km를 뛴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위권 안에 든 사람만 기억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 부러워지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4천으로 할 수 있는 맥스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배우셔야지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뭐 이런 류. 그 다음에 시시껄렁한 경매 물건 낙찰 받아놓고도 그걸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죠. 왜냐하면 경매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돈을 못 벌었다면은 그거는 비판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도 더 고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시시껄렁한 물건 잡아놓고 칭찬하는 그런 이상한 거는 경매라는 세상에는 안 어울리는 거죠. 화투를 쳐도 그런 일은 안 나오죠. 2등 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1등만 살아남는 것이지. 예, 철저한 이익만 존재하는 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이고 물러터진 성격은 일반적인 개인 생활에서 해서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실전의 세계에 들어오면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고수의 경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4천은 작은 돈 맞아요. 본인한테 큰 돈이지만 이 세계에선 작은 돈이에요. 그럼 이 작은 돈을 굴리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 크기만한 돌에다가 조각하는 게 쉽습니까? 손바닥만한 돌을 조각해서 눈, 코, 입을 때려 넣는 게 쉽습니까?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작기 때문에 내공을 닦을 수 있는 공부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